두 번째 별에는 허영심이 유난히 심한 사람이 살았다. 오, 저기 봐. 아, 나를 찬양하러 사람이 오는군. 어린 왕자가 걸어오는 것을 보고 허영쟁이가 소리쳤다. 허영쟁이는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한다고 생각했다. 안녕하세요. 아저씨는 이상한 모자를 쓰고 있네요. 어린 왕자가 말했다. 사람들이 내게 환호와 박수를 보내면 답례하려고 썼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길을 지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구나. 네? 뭐라고요? 어린 왕자는 허영쟁이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다. 허영쟁이가 요청했다. 두 손을 마주쳐봐. 어린 왕자는 두 손을 마주쳤다. 그러자 허영쟁이가 모자를 벗어들며 점잖게 인사했다. 왕을 만났을 때보다 더 재미있는걸?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그리고 다시 손뼉을 쳤다. 허영쟁이가 다시 모자를 벗어들고 인사했다. 신이 난 어린 왕자는 여러 번 반복해서 손뼉을 쳤다. 그런데 5분쯤 지나니까 놀이가 너무 단조로워서 슬슬 지루했다. 그래서 허영쟁이에게 물었다. 모자를 바닥에 떨어뜨리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죠? 허영쟁이는 어린 왕자의 말이 들리지 않는 듯 했다. 오직 찬양하는 말만 들리는 모양이었다. 이번에는 허영쟁이가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넌 나를 진심으로 찬양하는 거지? 찬양이 뭐죠? 찬양이란 내가 이 별에서 가장 잘생겼고 옷을 잘 입으며 부자고 똑똑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지. 하지만 이 별에는 아저씨 혼자뿐인걸요? 날 기쁘게 해줘. 나를 찬양해달라고. 아저씨를 찬양해요. 하지만 이런 게 무슨 소용이에요? 어린 왕자는 어깨를 으쓱하며 이렇게 말하고 발길을 돌렸다.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어린 왕자는 또다시 속으로 생각했다.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상하단 말이야. 세 번째 별에는 술꾼이 살았다. 술꾼은 짧게 만났지만 어린 왕자를 몹시 우울하게 만들었다. 어린 왕자는 한 무더기의 빈 병과 술이 가득 찬 병을 앞에 두고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술꾼에게 물었다. 아저씨, 지금 뭘 하고 계신 거죠? 몹시 우울한 표정으로 술꾼이 답변했다. 술을 마시고 있지 않니? 어린 왕자가 물었다. 왜 술을 마셔요? 술꾼이 대답했다. 잊기 위해서란다. 어린 왕자는 왠지 술꾼이 측은하게 느껴졌다. 뭘 잊고 싶은데요? 술꾼이 머리를 숙이며 대답했다. 부끄러움을 잊고 싶단다. 그를 돕고 싶은 마음에 어린 왕자는 계속 캐물었다. 뭐가 부끄러운데요? 술을 마시는 게 부끄럽구나. 이렇게 말하고 술꾼은 긴 침묵에 잠겼다. 어린 왕자는 어리둥절했다. 난처해진 그는 조용히 별을 떠났다. 어른들은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이상해.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 네 번째 별에는 장사꾼이 살았다. 장사꾼은 어린 왕자가 왔는데도 고개조차 들지 않을 만큼 바빴다. 어린 왕자가 다가가 먼저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담뱃불이 꺼졌네요. 3 더하기 2는 5.
5 더하기 7은 12. 12 더하기 3은 15. 안녕? 15 더하기 7은 22. 22 더하기 6은 28. 후, 담뱃불을 붙일 시간도 없군. 26 더하기 5는 31. 그러면 다 해서 5억 162만 2731이군. 5억이라니 뭐가요? 아니, 너 아직 거기 있었니? 5억 162만 얼마였더라.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성실한 사람이야. 너와 이야기를 나눌 시간이 없어. 2에 5를 더하면 7. 한 번 물은 것은 꼭 대답을 들어야 하는 어린 왕자가 장사꾼에게 다시 물었다. 뭐가 5억이라는 거죠? 장사꾼은 그제야 얼굴을 들고 말했다. 나는 이별해서 54년을 살았어. 그동안 내 일을 방해받은 적이 딱 3번 있었지. 첫 번째는 22년 전 어디선가 날아든 풍뎅이가 요란한 소리로 방해해서 계산이 4번이나 틀린 거야. 두 번째는 11년 전이었는데 운동이 부족한 탓이었는지 갑자기 류마티즘에 걸렸어. 산책할 시간조차 없었거든.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지금이야. 내가 얼마라고 했었지? 5억 162만... 그러니까 뭐가 5억이냐고요. 장사꾼은 더는 일에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지 어린 왕자의 물음에 대답했다. 저기 하늘에 보이는 작은 것들 말이야. 파리 말이에요? 아니, 반짝반짝 빛나는 것들 말이야. 꿀벌이요? 아니야. 게으름뱅이들을 공상에 빠지게 하는 금빛의 작은 것들 말이다. 하지만 나는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공상에 빠질 시간도 없어. 아, 별 말이군요. 그래, 별들 말이야. 5억 개의 별들로 뭘 하는데요? 5억 162만 2731개란다. 나는 아주 정확하지. 그러니까 그 별들로 뭘 하는데요? 뭘 하느냐고? 네. 그냥 소유하고 있을 뿐 아무것도 하지 않아. 네? 별들을 소유한다고요? 그렇지. 하지만 지난번에 제가 만났던 왕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는단다. 다스릴 뿐이지. 전혀 다른 거지. 그럼 별들을 소유한다는 건 어떤 거예요? 부자가 되는 거지. 부자가 되면 좋은 건가요? 누군가가 별을 발견하면 그것을 살 수 있단다. 이 아저씨도 술꾼처럼 말하고 있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다가 질문을 계속했다. 그런데 별들을 어떻게 소유할 수 있죠? 장사꾼은 얼굴을 잔뜩 찌푸리더니 꾸짖듯 어린 왕자를 다그쳤다. 별들은 누구 것이지? 잘 모르지만 그 누구의 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래, 그러니까 내 것이지. 내가 제일 먼저 별을 소유할 생각을 했으니까. 그렇게 생각했다고 해서 아저씨 것이 되는 거예요? 물론이지. 내가 만약 주인이 없는 다이아몬드를 발견했다면 그 다이아몬드는 바로 내 것이 되는 거야. 또 주인 없는 섬을 발견했다면 그 섬 또한 내 것이 되는 거고. 어떤 좋은 아이디어를 내가 제일 먼저 생각해냈다면 그 아이디어로 특허를 받을 수 있단다. 그건 바로 내 것이란 뜻이지. 그래서 별들을 제일 먼저 소유할 생각을 한 내가
별들을 소유하는 것이란다. 그렇군요. 그럼 아저씨는 그 별들로 뭘 할 거예요? 별들을 관리하기 위해 별을 세어보고 또 세봐. 아주 힘든 일이지. 하지만 나는 성실한 사람이거든. 어린 왕자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았다. 머플러가 있으면 목에 두르고 다닐 수 있어요. 꽃이 있으면 꽃을 꺾어 가질 수 있고요. 하지만 별은 딸 수도 없잖아요. 물론 그렇지만 은에게 맡길 수는 있단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종이에 내가 별을 얼마나 소유하고 있는지 적고 그것을 서랍 속에 넣은 다음 자물쇠로 잠가둔다는 뜻이란다. 그게 전부예요? 그렇지. 어린 왕자는 생각했다. 참 재미있는 일이군. 그런대로 의미도 있고 말이야. 하지만 그리 중요한 일은 아닌 것 같아. 어린 왕자는 중요한 일에 대해서 어른들과 매우 다르게 생각했다. 나에게는 꽃 한 송이가 있어요. 나는 꽃에 물을 주고 가꿔요. 화산도 3개나 있어서 일주일에 한 번은 청소를 해요. 불이 꺼진 화산도 청소를 해야 해요. 언제 폭발할지 알 수 없으니까요. 나는 내가 소유하고 있는 꽃이나 화산에게 도움을 주죠. 하지만 아저씨는 별들에게 어떤 도움도 되지 않아요. 장사꾼은 대답하려 했지만 마땅한 말을 찾지 못했다. 어린 왕자는 그 별을 떠났다. 정말이지 어른들은 너무너무 이상해. 여행을 계속하며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5번째 별은 가장 작은 별이었는데 참 신기했다. 얼마나 작은지 가로등 하나와 불 켜는 사람이 있을 자리밖에 없었다. 집도 없고 사람도 살지 않는 그런 별에 가로등과 불 켜는 사람이 굳이 필요가 있을까 싶어 어린 왕자는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린 왕자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이 사람도 어리석을지 몰라. 하지만 왕이나 허영쟁이, 장사꾼이나 술꾼보다는 덜하겠지. 그나마 그가 하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니까. 가로등을 켜는 것은 마치 별 하나, 꽃 한 송이를 탄생시키는 것과 마찬가지고, 가로등을 끄면 꽃이나 별을 잠들게 하는 것이니 이 얼마나 아름답고 유익한 일이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을 켜는 사람에게 다가가 공손히 인사를 건넸다. 아저씨, 안녕하세요. 그런데 왜 가로등을 껐어요? 가로등을 켜는 사람이 대답했다. 안녕. 나는 시키는 대로 한 거란다. 뭐라고 시켰는데요? 가로등을 끄라고. 잘 자라. 그렇게 말하더니 곧 다시 가로등을 켰다. 왜 가로등을 다시 켰어요? 명령이니까.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해할 필요 없어.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하는 거야. 안녕. 그리고 나서 다시 가로등을 끄고는 빨간 체크무늬 손수건으로 이마에 땀을 닦았다. 내 직업은 정말 고되지. 전에는 이렇게 힘들지 않았는데. 아침이면 가로등을 끄고 저녁이면 가로등을 켰지. 그래서 낮에는 쉬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있었어. 그럼 다른 지시가 있었던 거예요? 다른 지시가 없는 것이 문제야. 해가 거듭될수록 별은 점점 빨리 도는데 지시는 그대로거든. 그래서요? 이제 별이 1분에 한 바퀴를 돌아서 나는 쉴 틈이 없단다.
1분마다 껐다 켰다 해야 하니 말이야. 신기하네요. 이 별에서는 하루가 1분이라니. 그렇게 신기할 건 없어. 우리가 말하는 동안 벌써 한 달이 지났단다. 벌써 한 달이나요? 그래. 30분 동안 이야기를 나누었으니 한 달이 지난 거지. 잘 자라. 그렇게 말하고는 다시 가로등을 켰다. 어린 왕자는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러자 지시를 충실히 따르는 가로등 켜는 사람이 좋아졌다. 어린 왕자는 해 지는 광경이 보고 싶어 의자를 움직여 앉았던 그때가 떠올랐다. 그는 가로등 켜는 사람을 돕고 싶었다. 아저씨가 쉬고 싶을 때 쉴 방법을 알고 있어요. 나는 언제나 쉬고 싶단다. 일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사람. 누구라도 마음속으로 게으름을 피우고 싶은 생각이 든다는 말이다. 어린 왕자가 계속 말했다. 아저씨의 별은 아주 작아서 3발짝만 옮기면 한 바퀴를 돌 수 있어요. 그러니 천천히 걷기만 하면 언제나 해가 떠 있을 거예요. 쉬고 싶을 때는 걷기만 하면 돼요. 그러면 아저씨가 원하는 만큼 해가 길어져요. 그건 별 도움이 안 되겠는걸? 내가 하고 싶은 건 잠을 자는 거거든. 아, 그렇군요. 유감이네요. 그럼 안녕. 가로등 켜는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다시 가로등을 껐다. 어린 왕자는 다시 여행을 떠나면서 생각했다. 왕과 허영쟁이, 술꾼, 장사꾼 같은 사람은 가로등 켜는 사람을 무시하겠지. 하지만 나는 저 사람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지 않아. 아마 자신이 아닌 남을 위해 무언가를 하고 있기 때문일 거야. 어린 왕자는 가로등 켜는 사람과 헤어지는 게 아쉬워 한숨을 내쉬었다. 저 사람과 친구가 되고 싶어. 하지만 별이 너무 작아서 두 사람이 설 자리가 없는 걸. 어린 왕자가 그 별을 더욱 잊지 못하는 이유는 하루에 무려 1440번이나 해가 지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어린 왕자는 자신에게도 그 사실을 차마 고백하지 못했다. 6번째 별은 5번째 가장 작은 별보다 10배, 아니 그 이상 되는 지금까지 본 어느 별보다 컸다. 그 별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책을 쓰는 노인이 살았다. 노인은 어린 왕자를 보자마자 크게 소리쳤다. 이야, 탐험가가 한 명이 왔군. 어린 왕자는 책상 위에 걸터앉아 가쁜 숨을 내쉬었다. 벌써 꽤 긴 여행을 한 것이다. 노인이 어린 왕자에게 물었다. 어디에서 오는 길이냐? 노인의 물음에 대답도 하지 않고 어린 왕자가 물었다. 이 큰 책은 뭐예요? 당신은 여기서 뭘 하는 거죠? 노인이 대답했다. 나는 지리학자란다. 지리학자요? 지리학자가 뭐예요? 지리학자는 바다, 강, 도시, 산, 그리고 사막 등이 어디에 있는지 연구하는 사람이란다. 정말 흥미롭네요. 직업다운 직업을 찾은 것 같아요. 어린 왕자는 지리학자의 별을 빙 둘러보았다. 여태껏 이처럼 아름다운 별은 본 적이 없었다. 당신의 별은 정말 아름다워요. 이곳에 바다도 있나요?
지리학자가 대답했다. 글쎄, 모르겠구나. 그래요? 어린 왕자는 조금 실망한 얼굴로 다시 물었다. 그럼 산은 있나요? 그것도 모르겠구나. 도시와 강, 사막은요? 그것도 모르겠다. 하지만 당신은 지리학자잖아요. 그건 그렇지. 하지만 나는 탐험가가 아니란다. 세상에는 탐험가가 턱없이 부족하지. 지리학자는 도시, 강과 산, 바다와 사막을 헤아리고 다닐 수 없어. 지리학자는 아주 중요한 일을 해야 하므로 서재를 비울 수가 없단다. 대신 탐험가들을 만나 그들이 본 것을 질문해서 듣고 기록하는 거야. 탐험가가 아주 흥미로운 경험을 이야기하면 지리학자는 그 탐험가가 진실한 사람인지 조사하기도 한단다. 왜 그런 거예요? 탐험가가 거짓을 말하면 지리책은 엉망이 되고 마니까. 탐험가가 술을 많이 마셔도 그렇고. 그건 또 왜 그렇죠? 술에 취하면 모든 사물이 둘로 겹쳐 보이거든. 그렇게 되면 산이 하나인데도 둘이라고 말해서 지리학자가 산이 두 개가 있다고 기록하게 되거든. 어린 왕자가 말했다. 그럼 제가 아는 어떤 사람도 엉터리 탐험가일지 모르겠네요. 그럴지도 모르겠구나. 탐험가가 정직해 보이면 그가 발견한 것들을 조사한단다. 직접 찾아가 보는 거예요? 아니, 그건 너무 번거로운 일이라 탐험가에게 증거를 내놓으라고 하지. 예를 들어 큰 산을 발견했다면 큰 돌을 가져오라고 하는 식으로 말이야. 이렇게 말하더니 지리학자가 흥분해서 물었다. 참, 너는 멀리서 왔다고 했지? 훌륭한 탐험가구나. 너의 별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겠니? 노인은 노트를 펼치더니 연필을 깎기 시작했다. 탐험가의 이야기를 듣고 먼저 연필로 적은 다음 탐험가가 증거물을 가지고 오면 그때 비로소 잉크로 다시 기록했다. 노인이 요청했다. 자, 얘기해 보아라. 내 별은 어떤 곳이지? 내 별은 그리 흥미롭지 않아요. 아주 작은 별이죠. 화산이 3개가 있는데 2개는 불이 붙어 있는 활화산이고 하나는 불이 꺼진 휴화산이에요. 하지만 휴화산도 언제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렇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 그리고 꽃 한 송이도 있어요. 그래. 하지만 우리는 꽃은 기록하지 않는단다. 왜요? 얼마나 예쁜 꽃인데요. 꽃은 한순간뿐이잖니. 한순간이라뇨? 그게 무슨 뜻이죠? 지리책은 아주 중요한 책 중에 하나지. 변하지 않는 산이 자리를 옮긴다는 건 극히 드문 일이고 바다가 마르는 일도 무척이나 드물잖니. 우리는 변하지 않는 영원한 것만 기록한단다. 하지만 휴화산이 다시 활동할 수도 있잖아요. 어린 왕자가 대답하려는 노인의 말을 막았다. 그런데 한순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불을 뿜어대는 화산이나 뿜지 않는 화산이 아니란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산이지. 한 번 질문하면 끝까지 답을 듣고 마는 어린 왕자가 다시 물었다.
그런데 한순간뿐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고요? 어느 순간 사라져 버릴 수 있다는 말이란다. 그럼 내 꽃도 어느 순간 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이지. 어린 왕자는 갑자기 후회되기 시작했다. 내 꽃은 한순간뿐일 텐데 세상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거라곤 4개의 가시가 전부인 꽃을 별에 혼자 남겨두고 떠나오다니. 그러나 어린 왕자는 다시 용기를 내 노인에게 물었다. 어느 별을 여행하면 좋을까요? 노인이 대답했다. 지구라는 별에 가보렴. 아주 괜찮다더구나. 이렇게 해서 어린 왕자는 홀로 남기고 온 꽃을 생각하며 다시 여행을 떠났다.